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앤서니 펌플리아노 이 프로캡 비트코인 3,724개를 매수했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지금 이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회사를 이제 설립하고 비트코인을 이제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앤서니 펌플리아노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투자자 앤서니 펌플리아노가 이끄는 이 비트코인 금융사인 프로캡이 3,724개의 비트코인을 하루 만에 매수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매수 단가 한 개당 평균 가격은 10만 3,785달러 선으로 나와 있고요. 비트코인 매수는 이 프로캡이 나스닥 상장 기업 이 콜럼버스 서클 캐피탈과 10억 달러 규모의 합병 계약을 발표한 다음 날인 6월 24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캡은 합병 성사 후 프로캡 파이낸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장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이제 우회 상장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콜럼버스 서클 캐피털이라는 이 상장사와 이제 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나스닥에. 근데 이제 그 합병 계약이 발표한 이후에 바로 하루 만에 지금 비트코인을 벌써 매수를 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지금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켓 같은 경우는 이번 비트코인 매수에 앞서 7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이미 조달을 한 상태고요. 회사 측은 이 자금을 즉시 비트코인 매수에 활용해서 주주들에게 직접적인 비트코인 노출을 제공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향후에 지속적인 비트코인 매수를 이어갈 방침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역시 이제 스트래티지의 이제 기본적인 전략은 따라가는데, 근데 이 전략만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켓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은 새로운 기준금리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이길 수 없다면 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켓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 시점에 최대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상당한 양이죠. 그리고 펌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이미 300개 이상의 비상장 기업에 투자해온 비트코인 옹호자이고요. 비트코인을 이미 2012년 정도였나? 아주 예전부터 이 비트코인은 이미 투자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펌플리아노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견지명이 있고 인플루언서로도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트위터에 팔로워스만 지금 174만 명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비트코인 옹호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이 책도 냈는데 이 관련 이제 프로필을 좀 살펴보면 차세대 금융 멘토이자 기업가라고 하는데 이 버크널 대학교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다음에 그 페이스북에 이제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마크 저커버그와 이 당시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와 함께 실종 및 유괴 아동 긴급 알림 시스템, 엠버 경고와 미국 대선 유권자 등록 캠페인 등을 성공적으로 런칭을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퇴사하고 초기 스타트업을 이제 또 투자를 하는데 이 풀필드 캐피털을 공동 설립하고 90일 동안 22건 이상의 투자 거래를 성사를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뒤에 모건크릭 캐피털 에셋을 공동 설립해서 기관 투자자와 블록체인 세계를 잇는 교두보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유명한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적극 홍보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전환을 많이 이끌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펌프 인베스트먼트의 CEO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행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 뭐 방황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과거에 학생 시절에는 뭐 낙제를 면할 정도로 공부를 안 하기도 했었고, 뭐 오토바이를 즐겨 타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 마음을 바로잡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이제 투자자와 이제 어마어마한 또 자산을 축적을 한 거죠. 모건크릭 캐피털 이제 창업자, 지금 이제 폼플리아노 같은 경우는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비트코인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20년도 기사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미 거뒀죠. 근데 이 이전부터 2000년 초부터 이제 2012년도인가 아주 초부터 아마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성견지명이 있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는 지금 이제 부동산 현금 스타트업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얼마나 지금 아주 맹신을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스타트업이나 다른 거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훨씬 더 많은 투자를 예전에부터 이제 해왔던 거고요. 이제 그 사업을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지금 이 프로캡 파이낸셜이라는 이 회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이걸 이제 금융상품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1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는 이제 주체로 또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보도 이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합병을 하는 이 회사 주가는 일시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어요. 다시 이제 합병에 대한 뭐 주식 주가 희석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그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리고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입을 가속하고 있다. 미국 법인에 5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비트코인 매입 전략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미국 자회사인 메타플래닛 트레저리 커퍼레이션에 최대 50억 달러의 자본을 투자할 것을 승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50억 달러면 약 6조 8천만 원의 자본에 해당됩니다. 아까 폼플리아노가 지금 투자한 게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5배이죠.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이것도. 비트코인 인수 전략 가속화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메타플래닛은 이번 투자가 최근 발표된 5억 5,500만 달러 계획의 실행을 크게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의 이제 결국엔 목표는 2027년 말까지 최대 21만 BTC를 축적해서 미국의 풍부한 자본시장과 선진기관, 인프라를 활용하고 인수 및 관리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이제 엄청나게 확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1만 1111 BTC를 보유해서 세계 8번째로 큰 비트코인 보유 기업이고요. 스트래티지가 1위죠. 지금 스트래티지가 59만 개를 지금 가지고 있어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차이가 커요. 59만 개와 1만 개. 근데 앞으로 21만 개를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줄을 섰습니다, 지금. 자, 비트코인 투자 포트폴리오 1위 자산 등급 1년 사이에 점유율 5%라는 기사고요. 비트코인이 5월 기준 전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의 30.95%를 차지하면서 주요 자산군 중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5.4%를 기록한 2024년 11월보다 크게 오른 것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 11월보다 지금 비트코인의 매집량이 훨씬 더 커져가고 있어요. 자, 기관 투자자들은 이 같은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비트코인 보유량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관 투자자가 지금 이제 중심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는 6월 5일 기준 124개에서 최근 244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사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전체 3.45백만 개, 3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이 재무제표상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이 중 83만 4천 개는 상장사 보유 물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만 개 이상은 현물 ETF를 통해 보유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보유 비중은 2024년 11월 이후 37%나 감소를 해서 현재 11.6% 수준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기관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고, 이는 많은 개인들이 이제 XRP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제 알트코인으로 자산을 이동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지금 비트코인 투자 비중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높은 수익률을 따라서 지금 이제 XRP나 알트코인으로 많이 이제 갈아탄 흐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세죠.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는 손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기관 투자자는 대부분 이제 수익 구간이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별로 조정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최고점에서도 조정세가 아주 약하게 나타났고,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상 회복을 대부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정말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알트코인들은 조정세가 나왔는데 이 반등은 찔끔 나오고 이런 지금 상황이라 비트코인의 지금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강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까지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도 잘 짜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알트코인만 100% 가지고 있으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한 방을 노리시기 때문이에요. 비트코인 뭐 여기서 올라가 봤자 뭐 2배 뭐 올라가겠냐. 그런 것 대신에 알트코인 10배 먹겠다 내가. 아니면 100배 먹겠다. 이런 생각이시죠, 보통은. 좋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뭐 투자를 성공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뭐 100배 수익, 뭐 이런 것들이 자주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나도 뭐 100배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이제 수익률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 5년, 뭐 이렇게 기다릴 수도 있고요. XRP로 이제 수익을 본 분들도 실제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서 오랜만에 이제 상승한 그 폭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상승할 때에는 몇 개월 안 돼요. 보통 1,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상승을 하고, 근데 대부분의 몇 년을 기다려요. 1에서 최소 3년, 5년까지도 뭐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제 버텨서 인내해서 그 하락분 거의 50에서 90% 하락을 견디면서 그냥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우상향을 계속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들, 하락을 하더라도 조금 잘 버텨주는 안정적인 투자를 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결정인데요, 결국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걸 어려워하죠. 알트코인들을 붙잡고 90% 손실을 내가 계속 붙잡고 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은. 신뢰, 믿음의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진짜 이제 상폐가 되거나 없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보통은 밈코인들 많이 하시잖아요. 밈코인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실제적으로. 뭐 수익률이 날 때는 진짜 높이 올라갈 때도 있지만 그 확률이 생각보다 희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 방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항상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잡고 가시는 게 훨씬 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확률이 높은 게임이에요. 확률이 높은 게임.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여러분들은 확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길 확률이 높으냐 많으냐. 지금까지 뭐 올라왔던 그 수익률만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유하고 버틸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심리적으로. 그 역량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 나는 안정적으로 가는 거, 하락하더라도 하락폭이 적은 거, 회복이 좀 빠른 거, 이런 것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채우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현금 비중 꼭 가져가셔라. 현금이 일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완전하게 다르실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현금이 일부 내가 들고 있는 거랑 최소 30%라도 내가 현금을 들고 있는 거랑 아예 그냥 모두 알트코인에 올인한 거랑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 해보시면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투자에 참고를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모든 알트코인 혁신이 비트코인으로 몰린다. 팀 드라이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알트코인에서 탄생한 스마트 계약이나 디파이, 오디널 등이 비트코인 위에서도 재구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래도 이제 레이어 2 솔루션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비트코인의 레이어 2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속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이제 다른 이더리움이나 뭐 알트코인들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수수료도 비트코인이 워낙 높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일부 이제 비트코인이 좀 가져온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알트코인을 완전하게 대체하는 수준은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것들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일부 알트코인들이 이제 그 기술로 가져가는 거고, 비트코인이 일부를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레이어 2로 좀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 정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빗썸 지배구조, 이정훈 중심 재편, 내년 코스닥 상장 종조전. 빗썸이 이제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빗썸이 실제적으로 이제 내년에 인적 분할을 이제 마무리하고 기업 공개를 준비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이제 주관사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여기 지분 구조도 좀 복잡해요. 빗썸의 지분 구조도 굉장히 복잡한데 앞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와 같은 거래소가 이제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이제 업비트와의 경쟁에서 아직까지는 2위이거든요. 결국엔 빗썸이. 근데 이제 그래도 빗썸이 그래도 차곡차곡 무언가를 쌓아나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이 좀 호응을 요즘에 얻고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이제 코인만 보는 게 아니고 코인과 연관된 주식 같은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일부 한번 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주주와 이 빗썸의 이제 구조가 좀 복잡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의장이라고 하는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실제적인 이제 소유주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회사 비덴트와 소유권에 대한 경쟁을 계속하다가 비덴트가 이제 원래는 최고 점유율을 가져왔다가 다른 곳에서 지금 이제 이정훈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구조가 되게 복잡합니다. 이제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서 빗썸 홀딩스라는 지분을 소유하고 거기에 이제 DA라는 회사를 통해서 다시 빗썸 홀딩스를 또 가져가고 다시 빗썸을 소유하는 이런 아주 다각적인 복잡한 소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빗썸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규제를 좀 우회하려고 싱가포르를 간 것 같은데, 앞으로 재배 구조가 언제 어떻게 개편이 될지 한번 또 지켜보시고, 빗썸이 상장하면 한번 또 나중에 어떻게 주가가 또 흘러갈지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클로자 국내 스테이블 코인주 또 달린다. 넥서스 이어 크래프톤 기대감. 스테이블 코인 이제 관련주들이 계속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최근에 이제 카카오 페이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이 너무나 이제 가팔려가지고 오히려 거래 중지까지도 갈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이외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로 지금 넥서스가 좀 떠오르고 있어요. 넥서스도 지금 KRWX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KRWX 발행을 시장으로 USDX 등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확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관심이 가고,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최근 꾸준히 웹3 시장에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데, 웹3 투자사인 해시드와 더불어 이제 블록체인 게임 스튜디오 엔더시 인터랙티브에 투자를 집행한 바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도 이제 관심을 갖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최근 서클과 협업을 공식화해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주식들이 이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핫하다. 최근 시장에서 이것들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이거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나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것들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딥마인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의 21 캐피털로 도약을 하겠다라고 아주 공언을 하고 있어요. 재미난 건데, 이제 딥마인드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맥스의 최대 주주 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이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 추진을 통해 비트맥스와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여기도 관심을 갖고 있죠. 대부분 암호화폐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상장사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예요. 여기를 또 소유한 게 이제 딥마인드라고 하고 있고, 여기도 굉장히 진심인 것 같아요. 사토시 홀딩스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이제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이름을 따서 이제 회사명까지 바꾼다고 합니다. 완전히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관련 회사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딥마인드라는 회사들도 지금 완전하게 비트코인 전용 회사로 21 캐피털 같은 회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지금 국내 회사들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과 그리고 비트코인 매집 전략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따라가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투자에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